가장 심하게 느꼈던 부분이 장 부분이었잖아요. 장 문제가 심해서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고, 우리 의학에서는 짜장면 소스 같은 똥은 암을 예측하는 변으로도, 그러니까 대장암을 예측하는 변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변을 제가 보고 대장암이 의심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때 장이 안 좋았었는데, 3일 만에 제가 잔잔해지고 평온해지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말씀은 확신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이섬유가 몸에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엄청난 양의 채소들을 많이 먹었었고, 근데 오히려 저의 경험상 식이섬유는 소화로 가는 모든 에너지를 많이 쏟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장을 막 끓고, 그 다음에 대변량을 많이 만들고 가스를 유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동물성 식품으로 바꾸면서 변량도 줄고 가스도 없어지고 복부팽만, 그러니까 가스 때문에 자랐던 복부팽만도 없어지니까 장이 엄청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포도매 식품이라든지 유기한 식품 같은 경우 다 식물성 식품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채소를 딱 중단하고부터 다 해결됐으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장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특히 젊은 여성 중에 한 분은 실변을 하신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늘 항생제 받아서 일주일 먹으면 일주일 동안 괜찮다가 또 재발해서 가고, 이걸 반복하시다가 결국은 저처럼 까만 잉크가 똑똑똑 변기에 떨어지는 듯한 까만 잉크 같은 변을 보더니 나중엔 실변까지 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를 찾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식이섬유가 많고 포도매, 그러니까 소화하기 힘든 탄수화물, 그다음에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유기형 식품, 이런 것들을 제가 먹지 마라. 그런 식품들은 다 대부분 식물이고 채소를 먹지 말고 그거 대신에 동물성 식품, 특히 반추동물 위주로 먹고 내장 첨가해서 먹어라. 그랬을 때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셨거든요. 3일 만에 장이 평온해졌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질염 있잖아요. 이분이 질염도 계속 저랑 똑같은 증상으로 앓고 계셨던 거예요. 저랑 너무나 증상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장에 있어서는 3일 만에도 여러분들이 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서도 잘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좀 터득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식단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돼지고기는 반추동물에 비해서 영양가 면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프레스 재단에서 제공한 논문 중에 염지하지 않은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그냥 생고기 갖고 와서 구워 먹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일으키는 질환이 혈액을 응고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 책에 사진이 먹기 전 사진, 그다음에 혈액이 먹고 나서 응고된 사진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되게 충격적이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키토제닉을 저랑 같이 하셨던 분 중에 너무 삼겹살을 좋아해서 주구장창 삼겹살을 드신 거예요. 어느 날 발에 감각이 없어져서 무엇 때문인지 몰라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가 프레스 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을 보고 삼겹살 대신에 반추동물을 드신 거죠. 삼겹살 대신 끊고 드라마틱하게 나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또 키토제닉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도 값싼 돼지고기, 그러니까 지방만 많이 먹으면 된다는 그 키토제닉 논리에 빠져가지고 지방이 나와는 삼겹살만 주구장창 먹다가 그걸 끊고 나서는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게 없어진 거죠. 그것으로 유추해 볼 때 그 논문에서 제공하는 그 혈액 응고 부분, 그 부분이 어떤 독성인지는 밝히지 못했대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떤 독성 때문에 발생한 혈액 응고 부분이 소금으로 염지한 거, 그러니까 베이컨이라든지 하몬 같이 우리나라 또 이렇게 왜 양념에 절여가지고 먹는 돼지고기 식품 같은 거, 이런 게 아마 조상들은 그거를 지혜롭게 알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대로 내려오는 거 보면 염지를 해서 먹으면 그 혈액 응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어진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지를 해서 먹으면 이 실험 결과가 변화가 없어요. 해로운 거 없어요. 소금을 염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뭐 채소 양념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넣고 맛있게 해서 먹으려고 온갖 정성을 들이는데, 돼지고기에 소금 쳐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먹는 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소금을 쳐서 먹으면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요즘 그 만성피로를 많이 앓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냥 단순한 만성피로도 사실 많이 고통스럽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성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몸에서 기본적인 거 3가지. 그래서 식단, 수면, 운동, 요 3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각자 다 시간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 20년간 앓았던 만성피로 증후군을 이렇게 탈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또 무엇이 정말 효과가 있고 없는지를 몰라서 많이 헤맸었거든요. 이제 제 경험으로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식단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식단이 잘못되면은 운동 많이 해도 그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수면도 사실은 몸의 상태와 상당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양 상태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수면도 자연스럽게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식단을 가장 기본적으로 완전히 너무 엄격한 카니보 식단까지는 안 가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니 라이스에 가깝고, 그래서 고기와 쌀을 먹고 또 그렇게 해롭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합니다. 사람이 엄격하게 카니보를 평생 지속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잠은 사실 안 오시면은 이렇게 수면제를 처방받고 하는데 그건 일시적인 처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충분히 좋은 영양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운동, 특히 이제 근력 운동을 먼저 기반으로 해서 체력을 쌓고 운동을 해주시면 수면은 좀 자연스럽게 따라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무시기 전에 너무 휴대폰 들여다보고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고 이러면 안 좋은 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잘 챙기면 더 좋겠지만 가장 기본은 식단과 기본적으로 운동.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이 또 스트레스로 많은 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말 다스려야 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완벽주의고 경쟁적이고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욕심도 많고. 그래서 명상을 한다거나 호흡법을 한다거나 종교를 믿는다거나 어느 쪽도 좋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너무 많은 어떤 고민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경쟁심으로 있으면 계속 에너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의 특징이 대부분 다 경쟁적이고 완벽주의자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힙니다. 그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그렇게 고민하는 데 쓰이고 실제로 정말 에너지가 남아야 몸을 치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호흡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에도 잠깐 설명을 해놨지만 호흡법은 특정한 하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의사이신 분이 이제 쓴 책에서 잠깐 이렇게 본 건데 기본적으로 숨을 들이키고 20초 동안 숨을 참으면서 약간 항문을 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뱉고 그거를 20회 정도 반복하고, 그래서 10초 동안 이렇게 참으면서 항문을 조이는 게 좀 힘들면 그 다음 중간중간에 정상호흡을 넣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도 이게 정확한 기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는 약간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걸 과학적으로 제가 다 풀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호흡법을 하시는 분은 어쨌든 호흡의 길이가 길어지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항문을 조으면 그쪽에 우리가 이제 동양의학에서 차크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하고 나면 즉시 못 느껴도 한 20-30분 뒤에 굉장히 에너지가 좀 차는 느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책에서 이제 체형도 얘기를 해놨죠. 요즘 사무직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굽죠. 저도 옛날에 많이 굽은데 지금 많이 이제 교정을 한 상태인데, 라운드 숄더에서 어깨가 말리고 거북목이 되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피로감을, 에너지를 소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체형을 교정하는 것을 좀 해보시면 많은 에너지 증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테스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제대로 잡아주면 체형이 이렇게 제대로 잡히는 것도 더 쉽고, 잡히면 과거로 안 돌아가요. 근데 근력이 부족하고 근육이 부족하면 교정해놔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좋은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해서 체형도 교정하시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정리드리면 피로는 신체적인과 마음이 저희가 볼 때는 둘 다 한 5대5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활력 없던 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 생기고 갑자기 삶에 엄청난 활력을 누리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이 식단을 통해서 먼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어떤 체력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집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싶고 명상도 해보고 싶고 건강에 좋다는 찬물 샤워, 어싱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일단 그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그 선택을 식단으로 동물성 식품을 먹어서 영양분을 꽉꽉 채우는 그 식단으로 시작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